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5일 수요일 KBC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2025년 올해 우리 교육 전반에 큰 변화들이 예고돼 있습니다. 개정교육 과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의대 정원 확대와 고교 학점제 시행 등이 동시에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이런 변화의 물결에 전남교육은 어떻게 대비하고 있을까요? 오늘 김대중 전라남도 교육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육감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자,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올해 이제 뭔가 교육 정책도 그렇고 교육 상황이 굉장히 많이 변화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그렇습니다. 전라남도 교육도 이제 굉장히 많은 이제 준비를 하셨고 또 이 변화에 맞닥뜨리게 되실 텐데요. 그 전에 이제 그 이전까지 어떤 성과들 있었는지 좀 주목할 만한 것들 몇 가지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예, 제가 이제 교육감을 취임하면서 전남교육 대전환이라는 큰 목표를 세우고 2년 6개월 동안 우리 교육 가족들과 함께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그동안의 큰 성과를 보면은 작년 5월에 대한민국 글로컬 미래교육 박람회, 즉 우리 전남의 지역의 교육청이 주관하는 그 박람회를 치렀는데요. 대대적인 성공을 거뒀습니다. 그리고 전국 최초로 학생 교육수당 지급을 작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이게 또 아주 만족도가 높아서 아주 성공적이라고 저희들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그 지역의 특성을 지원하기 위해서 교육특구를 지정하는 사업을 펼쳤는데 우리 전라남도 교육청에서는 미리서 준비하고 있어서 17개 그 지역이 교육특구가 선정이 돼서 그것도 큰 성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처럼 자랑할 만한 성과가 많아서 그동안 2년 6개월 동안 대단히 보람 있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우리 교육가족들과 도민 여러분들께서 많이 성원해 준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또 금년에도 우리 아이들의 꿈과 미래를 위해서 더 열심히 하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자, 취임 이후 줄곧 바쁘게 보내오신 2년 6개월의 성과 주목할 만한 이야기들 좀 들어봤고요. 그렇다면 이제 올해는 이제 어떤 교육 정책들에 좀 더 중점을 두고 또 신경을 써서 추진해 나가실 예정이신지 듣고 싶습니다. 예, 저희들이 그동안에 이제 전남 교육의 대전환을 하겠다는 정책들을 세워서 차근차근 해왔는데 저희들이 작년에 치렀던 글로컬 미래교육 박람회를 치르면서 우리가 K-에듀를 선도할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또 이를 차근차근 이제 해내기 위해서 전남은 독서 입문 교육을 가장 주요한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독서와 토론, 또 글쓰기 등을 습관화할 수 있도록 좀 교과 과정 속에서 독서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김대중 독서 교실이랄지 그리고 한강 작가가 그 노벨 문학상을 받으면서 우리 학생들이 굉장히 작가가 되는 꿈을 많이 갖게 됐어요. 그래서 그 청소년 작가 교실이랄지 이런 사고력과 창의를 갖춘 미래 인재를 하는데 지금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미래의 인재는 공생을 실천하는 인재입니다. 자연과의 공생, 또 세계 속에서 공생, 이웃과의 공생이 대단히 중요한데요. 이러한 공생의 정신을 내면화하기 위해서 전남의 의교육을 좀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교육에 뒤지지 않는 그런 그 인재로 양성하고 지금 하고 있고요. 또 우리 아이들은 이제 우리 아이들의 미래는 우리 대한민국은 물론 세계 속에서 이제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세계를 무대로 할 수 있는 글로컬 사업을 지금 확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난 박람회의 큰 성과로 그 2030 교실을 지금 이제는 전남의 각 학교로 좀 확산하기 위해서 주력하고 있는 것이 가장 주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자, 교육감님 핵심 공약 사업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전남학생 교육수당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어서 그 당시 굉장히 눈길을 끌었었는데요. 지난해 처음으로 신설을 해서 지급까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 이 전남학생 교육수당 어떤 내용입니까?
예, 안타깝게도 전남은 그 인구 감소 때문에 지역 소멸이 가장 심각합니다. 그 중심에 교육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우리 아이들이 교육받는데 좀 더 그 부족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전국 최초로 전남 학생 교육 수당을 작년에 신설해서 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역 소멸이 심각한 16개 구는 학생들은 월 5만 원씩, 그리고 5개 시하고 무안구는 10만 원씩 이렇게 지급을 해왔는데 아주 성과가 좋습니다. 만족도도 높고, 또 그동안에 1년 동안에 사용한 내역을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본인들의 꿈을 위한 주로 예체능계 학원, 그리고 책을 산다랄지 또 스포츠 용품을 사는 걸로 주로 많이 사용돼서 바람직하게 쓰고 있다 하는 걸 알게 됐고요. 또 본인 스스로가 이게 그 수당을 선택에 씀으로써 자기 주도성을 확립하는데 아주 좋은 교육적 효과도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과가 잘 돼서 이제 금년에는 우리가 이런 복지 수당을 지급하려면 보건복지부하고 협의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정부는 이렇게 현금성이랄지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주는 보편적 복지에 대한 상당히 부정적이었는데 그런 정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남 학생 교육 수당이 워낙 그 성과가 높으니까 금년에는 전남에 있는 모든 초등학생들에게 월 10만 원씩 지급하도록 예산도 확보하고 지금 이제 지급을 시작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우리 아이들의 여러 가지 교육 격차를 줄이고 또 지역 소멸도 막아내고 또 이걸 통해서 우리 아이들의 주도성도 확보하고 경제 교육도 시키는 그런 좋은 제도로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네. 자, 지난해 5월이었습니다. 대한민국 글로컬 미래교육 박람회가 굉장히 큰 규모로 치러졌습니다. 앞서도 교육감님께서 몇 번 이 행사에 대해서 또 강조하시고 이 효과에 대해서 자랑도 해주셨는데요. 교육 분야 역시 지금 서울과 수도권 중심으로 움직이는 현실 속에서 전남 지역에서 이 시도 자체가 굉장히 큰 반향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성과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실제 교육 현장으로 적용이 된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좀 파급 효과가 커졌으면 좋겠다라고 그런 말씀들을 남겨주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후속 조치도 지금 당연히 계획하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뭐 저희들이 작년에 했던 이제 대한민국 글로컬 미래교육 박람회를 할 때 지방이 주도한다 그러니까 많은 걱정들을 했어요. 교육부하고 공동 주최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 저희들이 비전이 확실하기 때문에 세계에서도 많은 나라들이 26개 나라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17개 시도교육청도 각 교육청에서 가장 선도 모델들을 전시를 했는데 저희 전라남도 교육청에서는 우리 미래의 수업을 우리가 확실하게 좀 보여주자. 그래서 전남에 있는 400여 명의 교사들이 1년 동안 토론하고 준비하고 많은 데이터들을 준비를 해서 그 박람회 기간 동안에 그 2030 교실을 보여줬거든요. 이게 아주 좋은 그 평가를 받았습니다. 아마 세계적인 모델로도 평가를 받기도 하고 그 교육부나 다른 교육청에서도 이번에 저희들이 보여줬던 2030 교실이 미래의 교실이다라고 인정을 받고 해서 금년에는 이러한 그 박람회 때 보여줬던 2030 교실을 이 전남에 있는 각처의 학교로 지금 그 확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번에는 예산은 한 125개 교실을 확보를 하고 지금 부지런하게 선생님들이 그걸 연수도 하고 또 준비를 하고 있고 또 학교 교실도 지금 그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아마 이게 그동안에 우리가 추진해왔던 전남교육 대전환이랄지 또는 글로컬 미래교육 박람회의 큰 성과로 자리 잡았고 전남교육의 대전환에 확실한 그 바탕이 되고 있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 지역에서 또 하나 이번 그 교육정책과 관련해서 큰 계기가 됐던 게 있습니다. 바로 작년에 우리 지역 출신인 한강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것인데요. 이 일을 계기로 해서 이 독서와 인문교육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이 전라남도에서도 전남만의 독서 인문교육 프로그램 또 준비하셨고 또 거기에 대한 기대도 많이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입니까? 예, 저희들이 이제 그 교육 대전환을 하겠다고 이야기하면서 그 교육 대전환의 방향은 교육의 기본으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이제 미래 교육은 지식을 쌓는 교육이 아니라 그 사고력을 기르는 교육이 이제 미래 교육의 가장 주요한 방향인데요. 근데 사고력을 높이는 그 유일한 방법은 독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전남의 우리 교육을 독서를 가장 중요한 교육으로 그
추진하기 위해서 독서 입문 팀을 전담 팀을 꾸렸습니다. 교육청 안에. 그래가지고 그 팀들이 중심이 돼서 독서 입문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좀 더 설명해드리면 학생들이 이제 등교를 하게 되면은 책으로 아침을 여는 그런 그 과정을 넣는다랄지, 그 다음에 독서 활동을 통해서 학생들이 역량을 기르는 독서 입문학교를 추진한다랄지, 그리고 책을 읽고 스스로 글을 써보는, 책을 출간하는 그런 나도 작가 프로젝트를 하고 있었는데요. 이런 과정에 이제 한강 작가가 그 이지혁 출신 한강 작가가 그 노벨 문학상을 받게 되면서 대부분 또 한강 작가 작품이 이 지역을 그 스토리를 담고 있는 것이어서 우리 아이들이 독서 교육을 한층 더 진작시키는데 큰 계기가 됐고, 지금 독서가 더 열풍이 되고 또 작가가 되려는 꿈을 갖고 있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걸 좀 더 교육 과정화하기 위해서 김대중 대통령 같은 그런 훌륭한 그 지도자가 또 노벨 평화상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김대중 작가 교실이랄지, 또 한강 작가처럼 그 청년 작가가 되기 위한 청년 작가 교실이랄지, 이런 것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각 학교 교육과 과정에 넣고 프로그램화해서 추진하고 있고, 이제는 글로컬 시대입니다. 글로벌과 로컬이 함께하는 그런 시대인데, 이번에 글로컬 박람회의 성과를 그대로 담아서 참여했던 나라와 함께 독서 교육을 하는 그런 일도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올해 또 전남교육에서 눈에 띄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직업계 고등학교에서 공부할 해외 유학생들을 선발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라남도 지역에 있는 직업계 고등학교에서 공부를 하는 외국에 있는 학생들을 유치를 해서 전라남도에 있는 직업계 고등학교에서 공부를 시킨다. 그러니까 직업교육을 시킨다. 이제 이런 전략인데요. 전혀 들어본 적이 없었던 전례 없는 시도입니다. 이런 정책은 이제 어떻게 해서 좀 차관이 됐고, 또 어떤 과정으로 지금 이게 정책이 추진될지 굉장히 좀 상상도 안 되고 궁금하기도 합니다. 예, 전남에는 그 12,000여 명의 그 이주 배경을 갖고 있는 엄마를 둔 다문화 학생들이 초중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애들이 굉장히 강점을 많이 갖고 있어요. 또 엄마 덕분에 이중언어를 배울 수 있고, 그래서 앞으로 미래의 인재를 성장할 수 있는 건데, 이런 우리 아이들과 함께 우리 전남에 와서 고등학교 과정을 마치게 되면 또 전남에 여러 가지 그 생산 인력도 굉장히 부족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고등학교를 마치고 전남에서 진로를 가질 수 있도록 아예 유학생을 받자라고 해서 그 정부 부처하고 관련된 내용들을 많이 협의해서 그 학생들이 전남에서 고등학교 과정을 마치게 되면 여기에서 취업을 하고 정주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과정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 그러니까 2026년 3월에 강진 성요셉고등학교가 마치 학교가 비어요. 그래서 학생수 모집이 안 되니까 저희들한테 그 기부 천합을 해줘서 거기를 국제직업학교,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 중학교 과정을 마치고 이제 유학을 오는 거죠, 전남에. 그래서 전남에서 고등학교 과정을 마친 국제직업학교를 설립을 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우선은 금년에는 전남에 있는 특성화 고등학교가 많이 있거든요. 거기에 지금 유학생을 이미 받았습니다. 76명을. 받아가지고 목포여상고, 구림공고, 전남생명과학고, 한국말산학고에 지금 금년 3월이면 학생들이 들어와서 다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이 전남에서 3년의 그 특성화 고등학교 과정을 마치게 되면 전남이나 대한민국에 취업할 수 있도록 그런 루트를 만들고 있다는 제도고, 아마 이것도 전국에 최초로 하는 일이어서 뭐 국가적으로나 다른 그 시도교육청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아마 잘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또 전남은 17개 시군, 전체 22개 시군 중에 17개 시군 지금 교육발전 특구 시범지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나머지 5개 시군도 예비 지정이 된 상황인데, 처음에 이제 이 부분도 좀 강조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지금 교육발전 특구 시범지역. 자, 이거 관련해서 전남교육청에서 어떤 역할들을 좀 하고 계신 사업입니까? 저희들이 전남교육 대전환을 추진하면서 무엇보다도 이제 대학을 가는 목적은 우리 아이들의 진로를 위한 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꼭 대학을 가야 진로를 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대학을 가더라도 이제 본인의 진로에 맞는 대학을 갈 수 있도록 하려면 미리서 특성화 교육을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영암군의 영암교육지구를 선도지구로 선정을 해서 이미 추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마치 이제 교육부에서 그와 똑같은 비전을 갖고 있는 특구 지정을 한다고 해서 우리는 준비가 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전라남도, 그다음에 시군, 우리 이제 민간사나 협력을 해가지고 그 지역에 맞는 그 교육 모델을 신청을 했는데 17개가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전국에 가장 많은 게 선정이 돼서 이제 정부로부터 매년 그 특구마다 한 시군마다 30억씩 지원을 받아서 특성화 교육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것들도 전남에 앞으로 그 교육 대전을 추진하고 있는 특성화하는 교육, 또 진로를 위한 교육으로서 아주 중요한 그 비전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제가 또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 중에 올해 교육 분야에서 많은 변화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중에 또 대표적인 것 하나가 바로 초등학교 중등교육 과정에 학교 자율시간 도입, 또 고교 학점제 시행 뭐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거 뭐 처음에 준비할 때부터 우리나라 실정에 잘 맞겠느냐부터 해서 준비 기간이 너무 짧다거나 이제 이런 우려들도 좀 많이 있었는데 실제로 지금 준비는 잘 되고 있는 상황인가요? 고교 학점제는 우리 아이들의 진로를 미리서 정하고 거기에 맞는 그 교육, 그런 교육을 대학의 학과에서 학점을 따듯이 하자는 건데, 그렇게 하려면은 학생들이 원하는 과목이 다 준비가 돼야 되거든요. 학과가 설립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전남이 사실은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인프라가 부족하죠. 도시 지역에 비해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는 거스를 수 없는 제도고 이제 본격적으로 금년에 시작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대학이랄지 지역의 여러 가지 교육 관련된 인프라들을 활용을 해서 고교 학점제를 잘 준비하고 있고요. 또 전남은 농산어촌이 많아가지고 지역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데가 많은데 이런 데를 마치 이제 온라인 학교랄지 이런 걸 AI 튜터랄 이런 걸 활용을 해서 절대 도시 지역이나 다른 데 뒤지지 않도록 지금 고교 학점제를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고교 학점제를 성공적으로 하려면 중학교 때부터 이미 준비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중학교에서 이제 기존의 교육 과정에 얽매이지 않고 자율 시간을 많이 확보를 해서 본인과 꿈, 또 진로에 맞는 것들을 체험도 하고 미리서 준비할 수 있는 것들을 좀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자, 올해 교육계 이슈 중에 또 하나는 바로 이제 고교 무상교육입니다. 어제였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을 3년 연장하자라고 하는 이 안에 대해서 국회 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를 했습니다. 국회 재표결에서 최종 무산이 되면 이제 교육청이 이 예산의 절반 가까이를 부담해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아무래도 이제 예산이 지금 넉넉하지 않다 보니 또 정부의 기조 자체가 또 긴축 재정의 기조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예산 부담이 만만치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우려는 어떻게 해소하시겠습니까? 저희들이 이 문제를 보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정부에서 지금 잘못된 경제 정책 때문에 세수 감소를 사실 이게 교육으로 떠넘기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대한민국의 저출생의 문제가 그 중심에 교육도 있습니다. 교육도 있는데 지금 세계적으로 대학까지 무상교육을 하고 있는 마당에 이걸 그동안의 고교 무상교육을 다시 자치단체로 떠넘기겠다는 이야기거든요. 이것은 정말로 안타까운 일이고 어쨌든 거부권은 행사됐습니다마는 우리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어떻게든지 이 문제를 다시 막아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이대로서면 이미 저희들은 고교 무상급식에 대한 이 법 이제 지원이 없으면 어쩔 것인가 해서 예산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이나 학부모님들 어려움이 없도록 대비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만약에 거부권이 그대로 유지가 돼버리면 270억이라는 돈을 다시 또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전남 교육이 굉장히 어렵죠. 이 돈은 다시 우리 학생들 교육 능력을 높이고 시설을 개선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반드시 재고돼야 하는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시도교육감님들 전국에 17개인가 18개인가요? 17개 17개 시도교육감님. 근데 이제 선거를 통해서 뽑히시기 때문에 공약도 다들 다르고 또 이제 이게 어떤 좀 교육 정책 전반에 대한 성향이 좀 차이가 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런 문제가 이게 전남교육청만 뭐 제안을 해서 될 일이 아니고 목소리를 좀 합치셔야 될 텐데 전반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시도는 좀 어떻습니까? 이 문제는 17개 시도 교육감이 똑같이 이거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을 갖고 있어서 아마 저희들도
관련돼서 물론 개별적으로 입장을 이야기하는 분도 있습니다만은 함께 모여서 결의도 하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저도 그거에 대해서 강력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교육 복지에 대한 이야기 지금 무상 교육 이야기까지 지금 나왔는데요. 교육 복지에 대한 기대는 갈수록 커져가고 있는 상황이죠.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 또 삶의 질이 높아질수록 당연히 이 교육 복지에 대한 기대도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연말에는 무상 급식비 분담을 놓고 또 교육청과 전라남도가 갈등을 빚기도 했었습니다. 가까스로 해결은 어찌됐든 된 상황인데 이런 상황이 이제 또 반복되지 않으려면 근본적으로 좀 대책들을 좀 마련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지적들을 남겼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어떤 식으로 좀 해법을 찾아가야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저희들이 이제 무상급식 지금 우리 초중등 교육의 무상급식은 저희 도청과 교육청이 같이 예산을 분담해서 5대5로 시작된 겁니다. 그러나 이제 지금은 그 인건비랄지 시설 환경비랄지 모든 관리비랄지 이런 것들은 교육청이 다 하고 있고요. 식품비만 지금 5대5로 그동안 추진을 해오다가 이제 도에서 어떤 이런저런 사정이 있겠죠. 점점 줄이고 이제 교육청 예산으로 이제 분담하도록 그렇게 해서 했는데 해년마다 이런 일이 몇 년 동안 있어 왔어요. 참 부끄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좀 그 도청에서 요구하는 것이 좀 저희들이 준비한 것에 비해서 좀 과다해서 그걸 조정을 요청을 하는 과정에 이제 여러 가지 걱정을 끼쳐드렸는데 그래서 6대4로 이제 서로 협의는 했습니다. 우리 도교육청이 60%, 그다음에 도청이 40%를 했습니다만은 이제 중요한 것은 이런 일이 다시 벌어지지 않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번에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우리 도청과 우리 교육청이 미리서 그 TF를 구성을 해서 그 이제 무상급식 지속 가능 TF를 구성을 해서 미리서 준비를 하고 오히려 이런 계기를 우리 아이들의 급식의 질을 높이는 쪽으로 전환을 해서 좀 더 그 이번 그 어떤 어려웠던 것을 기회로 삼자라고 해서 아마 금년부터는 그런 일이 없을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교육의 문제를 이야기를 하면 당연히 가장 먼저 이제 학생들에게 초점이 좀 맞춰지기도 하겠지만 또 다른 주체 한 축인 교사에 대한 이야기들, 교사의 복지, 또 교육 환경, 이제 이런 부분도 좀 중요합니다. 더 나은 교육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제 교사들이 교육 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도 중요한데 이 문제도 굉장히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이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이 이 교육 활동에 집중하지 못하게 되는 여러 가지 이제 요인들 때문에 어려움, 고충을 또 호소하시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오래된 이야기인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개선의 노력들이 지금 계속해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에서는 어떤 정책들을 좀 준비하고 또 시행해 나오고 계십니까? 예, 항시 보면 우리 선생님들이 교육의 현장에서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는 가장 주요한 임무를 갖고 있는데 어떤 가르치는 일만큼이나 행정 업무가 많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어느 교육 정책을 하나를 수립을 해서 시행할 때는 항시 이제 선생님들한테 미안한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이제는 어떤 형태로든 지금처럼 선생님들이 그 행정 업무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일들을 최소화시켜야 된다. 그래서 아예 학교 업무 최적화 모델을 만들어 가지고 장단기 계획을 세워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제 단기 과제를 우선 급하니까 행정 업무 총량을 감축을 한다랄지, 그다음에 행사 및 회의 운영 체계를 개선한다랄지, 업무 DB 같은 걸 만들어서 활성화를 해서 행정 업무를 줄인다랄지, 또 학교 예산도 이렇게 여러 가지 그냥 분리돼 가지고 하게 됨으로써 그런 이제 행정 업무가 많았는데 이걸 아예 그 자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해서 학교의 실정에 맞도록 쓰도록 한다랄지, 또 행정기관이 많거든요. 교육청에 여러 기관들이 많아서 이것을 체계를 좀 그 시스템을 좀 잘 관리 체계를 구축을 해가지고 이런 걸 통해서 좀 더 현실적인 행정 업무 경감 방안을 만들자고 해서 좀 추진하고 있는데 아직은 이제 현장까지 도달하기에는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금년에 아주 제가 먼저 현장을 다니면서 앞장서서 이걸 줄이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네. 자, 교육복지 이야기를 하면 당연히 뒤따를 수밖에 없는 게 예산 이야기입니다. 지금 앞서도 지금 이제 무상교육 문제나 이런 부분에서 이제 예산과 관련해서 여러 사항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최근에 이제 지자체들 같은 경우 보면 여전히 그 중앙정부에 대한 교부금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네.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 때문에 실제 교부금이 집행되지 않거나 내려오지 않거나 이런 경우 때문에 힘들어하는 목소리가 많거든요. 네. 교육청 입장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역시나 좀 부담이 되시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똑같이 저희들이 이제
정부 예산 특교를 받아서 교육 행정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수익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자치단체는 이제 수익 사업도 하지만 저희들은 교육만 하기 때문에 근데 예산이 줄어들게 되면 결국은 그 피해는 우리 아이들 교육 환경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정부의 그 예산이 축소가 됨으로 저희들도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 다행히 저희들은 좀 보유하고 있는 예산이 있었어요. 그 보유하고 있는 예산을 활용을 해서 금년까지는 이제 크게 어려움이 없이 조금은 축소가 됐습니다만 추진을 합니다. 그러나 정부 기조가 또 내년에도 그렇게 된다라면 정말로 교육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 오고 아마 교육뿐만 아니라 우리 자치 행정을 하시는 그 시군이랄지 도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교육만의 문제가 아니고 국가적인 문제이고 또 정치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이제 정치적인 또 교육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대전환의 시점이 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문제들도 정치적인 그 여러 가지 문제가 잘 해결이 돼서 이런 일이 좀 중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짧게 우리 시청해주고 계신 지역민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전라남도 교육이 대전환을 하겠다고 목표를 세우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대전환은 교육의 기본으로 돌아간다는 건데요. 최근에 서울대학에서 대한민국 미래교육 서밋을 열려서 참여를 했는데요. 거기는 뭐 대학 총장님들, 시도교육감, 교육관계들이 모였는데 교육의 기본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제 미래교육은.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전남교육의 교육정책하고 일맥상통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좀 더 준비한 것이 참 보람 있게 하고 있는데요. 전남은 변방이고 또 여러 가지 농산어촌이 많고 또 지역 소멸도 심각하고 어렵습니다만은 미래교육만큼은 가장 선도적으로 추진을 해서 저희들이 전남교육청 때문에 K-에듀라는 지금 그 단어가 그 지금 회자되고 있는데 그 K-에듀를 선도할 수 있는 전남교육이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가족과 우리 도민 여러분 또 KBS 시청자 여러분께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김대중 전라남도 교육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